이제 농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농지법 이제 바뀐 것이 농지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농지개혁법이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법으로 바뀌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6개월 이내에 20km 이내에 거주자만 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시 없어졌고, 영농계획서 농사를 지을 수만 있겠다고 약속만 하면 농지적으로 해주는 걸로 이제 바뀌어서 최근에 농지법입니다. 보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지란 이렇게 됐죠. 농지란 농지법에 여기서 농지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지법 적용을 받는 토지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지법 적용을 받는 토지란 전, 답, 과수원은 농사를 짓고 있든지 안 짓고 있든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계획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면은 그것도 농지법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을 적용을 받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그런 것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임야는 감나무 심어져 있죠. 감나무 유실수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농지법을 적용받아요? 산림법 적용받아요? 농지법. 잘 생각하고 답변을 해. 그 감나무가 아니고 밤나무가 있으면 그러면 산지관리법 적용받아? 농지법 적용받아? 밤나무도 밤이 열리니까 유실수하지. 호두나무 심어져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농지법 적용받아? 산지관리법 적용받아? 산지관리. 법에 보면은 지목이 임야로서 형질 변경하지 않고 유실식물을 심어놨을 때는 농지법을 적용하는데 산지관리법을 적용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야에 감나무, 밤나무, 잣나무 뭐 이런 걸 심어놨을 때 임야할 때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고 뭘 받는다?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에 뽕나무 심어놨어. 자두나무 심어놨어. 잔디 심었어. 이거 다 농지법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경매로 나오는데 지목이 대지인데 농지취득 자격증도 필요위압 이런 것이 있죠. 네. 가끔가다 있다 이러네. 그거는 담당자가 가서 봤을 때 3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법을 적용받는 것은 자, 첫 번째 전, 답, 과수원. 그래갖고 다년생 식물을 지은 땅은 무조건 농지법 적용을 받는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는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외하는 건 뭐가 있냐면 초지라는 것이 있어요. 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목장용지에 양을 기르기 위해서 양 먹이를 기르느라고 또는 소 먹이를 기르느라고 옥수수 같은 건 나무 심어놓은 게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지.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목에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무조건 농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초지라는 것이 써있을 때는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농사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초지라고 지어 있는 것이
목장용지나 이명에 제주도에 보면 말을 기르죠. 말을 방송에서 키울 때 거기에 뭐, 먹이를 키우느라고 해서 그 말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식물을 기를 때 거기에 뭘로 지정해줘? 소지로 지정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지목 여에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면 뭐라 그랬죠? 농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지라고 들어가 있다고 할 때는 농지법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지인데 농사를 지으면은 농지법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또 내요? 또 내는 거죠. 아니 이제 자 보시게끔 되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동생이 충청도 간물면에 옛날에 대지에다 집 있는 걸 하나 사놓고 주말에 한 번씩 놀러 가는 걸로 해서 사놨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제 동생이 이제 근무하던 데서 미국으로 지사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갔어요. 3년 있었다가 한 번 더 연장을 하니까 또 3년인가 더 있더라고. 6년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까지 되다 보니까 6년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야. 할 수 없이 제 동생이 사표를 내고 거기에 아주 그냥 그 영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 형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했더니 야 정신아 왜요? 그랬더니 미국에 그 정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충청도에서 살았던 그 집이 하루 오랫동안 가서 살피지도 않아가지고 이번 태풍 장마에 집이 폭삭 주저앉았다고 그 동네 이장이 보고 그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동네 가운데에 집이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치워주기를 바란다고 내 동생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연락을 해갖고 내 동생이 받아갖고 우리 형한테 연락을 했고 형이 나는 이제 공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형하고 같이 가자 그래갖고 포크레인 불러서 싹 다 치웠어요. 깨끗하게 다 치워서 이렇게 다쳤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럼 됐네 그러고 말았다가 몇 년 지나다가 동생이 그건 뭐 가지도 않는데 그냥 팔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좀 팔아달라 그랬더니 뭐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난 시세를 잘 모르니까 알아서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냥 무조건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공인중개사가 팔았어. 그래서 팔아갖고 계약을 해갖고 돈 얼마 받았다 그러니까 그 돈 어떻게 쓰자 그래서 어떻게 다 했어 이제. 한 6개월 있었나? 국민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다 팔고 났는데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국민중개사 왜 나한테 도와달래? 거기를 제가 몇 년 전에 그 집을 다 치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거기다 농사를 진 거야. 몇 년 동안 한 4, 5년 농사를 진 거야.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동네 사람은 그런 땅을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산 거야. 그리고 서울 사람이 그 대지다 보니까 집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4, 5년 동안 농사를 졌다 보니까 농지전용 부담금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농지전용 부담금 내라니까 농지전용 부담금 내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멱살 잡았어. 멱살 잡았죠. 야, 네가 이거 대지라고 농지전용 안 하고 그냥 집 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농지전용 부담금 내잖아. 네가 돈 물어내. 물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것이 입증이 되면은 농지전용 부담금 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또 한번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송도. 옛날 텔레비 7인가 9에 보면 우리들 사는 세상 해갖고 뭐 이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을 때 텔레비에다 가서 이런 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프로가 있는데 그때 한 70대 먹은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송도에 있는 대지를 8년 전에 분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땅에다가 작년에다가 집을 짓는데 작년에 집을 짓니까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대지에다가 집을 짓는데 무슨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빨리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를 사놨는데 오랫동안 집을 안 짓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 거야. 한 7, 8년 농사 짓는 거야. 그러다가 가서 집을 짓려니까 농지전용 부담금 내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보면 혹시 만약에 그런 농지가 있으면은 사서 바로 짓지만 대지를 사면은 농사를 못 짓게 하세요. 1년,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게 해놓고 있다가 짓게끔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 안 냅니다. 근데 그 전에까지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는 농지전용 부담금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이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법 적용받고 농지전용 부담금 내라고 하면 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LH공사인가에서 이렇게 강의 듣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런 땅 세종시에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다가 농사 다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가 과잉 충성해서 그러죠. 몇 년 있다가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집 지어도 농지전용 부담금 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언제 동네 사람이 그걸 사갖고 집은 내라고 안 해요. 매일 사람들이 사갖고 들어오면 내라고. 그러니까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담당자의 주관이니까. 근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빈집을 헐지 않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면. 헐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게 많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털어놓으면 뭐 지금 뭘 심으니까. 못하게 쳐야지. 그건 좀, 보면 그거의 맹점인데. 목초, 종려, 인삼, 잔디, 약초 이런 것들 심어도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년생이 아닌 다년생 식물을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농지에다가 잔디 심어놓고 있어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용 목적으로 심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일산에다가 농지를 380평을 사갖고 200평을 전용받아갖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380평을 사갖고 200평은 농지 전용받고 180평은 농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집을 지었고 마당에다가 그 180평 농지에다가 그대로 조경공사를 해서 마당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담당 공무원이 와서 당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거 원상 복구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간판집에 가서 간판 하나 만들어 달아놔라. 조경수 팝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농지에 조경수를 파느냐고 만들어놨을 때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아. 근데 팔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당으로 조경을 쓸 때는 농지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산물을 짓고 있어도 농지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있다고 해서 농지증을 원상복구 시켜야지 농지증을 해주겠다 이러는 담당자가 가끔 가다 있는데 농로도 농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지법 바뀐 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농지에다가 축사를 짓죠. 축사를 지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도면은 그래야 되잖아요. 도면 그래갖고 축사를 짓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농지법이 바뀌기 전에는 축사가 지어서 건축물 관장이 만들어지면 그 축사를 가지고 지목 변경 시장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꿔줬었습니다. 지금은 축사를 지어도 그대로 농지입니다. 안 바꿔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축사를 지어서 대지로 바꿀 때는 농지전량 부담금 내고 대지로 바꿔줬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농지 안에 축사를 지면 거기에 대지가 됐었던 겁니다. 지금은 농지에다가 축사를 지어도 대지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농지입니다. 나는 농업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에 의해서 농업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 농업인에 만드는 것이 작년에 LH 사건에 의해서 농지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마 다음번 시간에는 이 농지법이 몇 가지 바뀐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보면.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나를 뭘로 만드는 방법이? 나를 농업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은 농업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평,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은 무조건 농업인이 되냐면 그렇지 않고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끔 됩니다. 우리 지금 농업법인 만들어서 제주도에 농지 샀지 않나요? 농지증을 신청하러 갔더니 제일 먼저 농업법인이 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물어보는 게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보다. 다시. 그 다음에 제가 그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사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평택에 농지 샀죠. 경영체 등록돼 있습니까? 예. 갖고 오십시오. 농업경영체 등록된 걸 가져오니까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농지증 해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면 무조건 농업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평 이상의 특수 재배사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되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데 가축을 기르는 것 갖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것은 축협이나 농협에 가축을 기르는 걸 가지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농협에 가입이 되면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것은 내가 그냥 농산물을 120만 원 팔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나 또는 왜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팔으면은 경매장에 가죠. 어디 가면 저기 경매장이 있죠? 가락동 가면 경매장이 있죠. 그럼 거기서 내가 농산물을 납품해갖고 1년 동안 거기 가락시장에서 경매로 파는 것이 120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을 입증을 했을 때는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120만 원치를 사서 팔았다. 우리 이종훈 사장님 나한테 팔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 사조가 지금 법이 바뀌면서 새로 생깁니다. 농업인 확인 기준. 농업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사조에 따라 농협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처음에 제가 이 법이 나왔을 때는 뭐냐면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내가 보면 내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서 지원 안 받고 정보 등록 안 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으로 되는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LH공사 사건이 나면서 농업인이 되려면 농경채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농지법 50조에 따라 1천점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 대장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자, 지금 보면 예전에는 농지 원부가 있었죠. 농지 원부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죠? 지금 농지 대장이 생겼죠. 농지 원부와 농지 대장의 차이가 뭐죠? 농지 원부는 농지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농지 대장은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지의 주인입니다. 지금은 농지 대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임대해서 짓든지 빌려서 짓든지 몰아서 짓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 대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지 원부는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뭐냐면 지금은 주인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어서 농지 주인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뭐야? 농지 대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농업인이 됩니다. 이런. 농지법 20조에 따라 1,000제곱미터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지정 통지를 제출한 사람. 자, 어떤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농사 안 짓고 있는데 당신 지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데?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누가 짓게끔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떤가? 1000제곱미터 이상, 300불 이상 농사를 지면 그 사람도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죠. 라합니다. 농지법 23조 2세에 따라 1,000제 이상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임대차를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농업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농지를 소유했든지 안 소유했든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 땅에서 300도 이상의 농사를 짓는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농촌산업기본법에 보면 농업경제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농어촌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업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농업법인은 조합법인이 있고 일반법인이 있죠. 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일반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법인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그 농업법인에서 일을 한 사람은 농업인의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농업법인에서 격리만 봐도 농업인이 되는 거고 농업법인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운전만 해도 농업인의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바뀐 것이 농산물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서 농산물 이건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 1, 2, 3, 4, 5, 6, 이게 여기까지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농산물을 유통하는 도매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됐게 만들었더구만.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판매하고 사서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람, 그 사람도 농업인이 되겠죠. 해서 부가가치세 때 8조에 따라 사업등 인정을 한 사람, 8조에 따르는 얘기는 농사를 짓는 것을 파는 걸로 사업자 등록증을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는 생산하는 사람이 농업인이었는데 이제는 농산물을 대규모로 팔고 사는 영업을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격을 주게끔 이게 이번에 보니까 변경된 거 이것이라고요. 아까 농협협동조합이나 지역을 한보면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을 하게끔 되면 농업인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가입하는 걸 몰랐는데 농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었더니 우리 동네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농지를 얼마를 사셨던데 우리 조합원이 되셨네요. 조합원이 되셨으니까 좀 이렇게 출자금을 좀 얼마를 내시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출자금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조금만 내시면 됩니다 해갖고 그냥 내고 말았거든요. 제가 그 동네에서 한 20여 년을 살았는데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이 이장이 나는 서울에서 왔다고 해갖고 왕따를 놓고 뭐가 지원해준 게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뭐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신청해? 그러면 신청서 작성해서 갖다 주면 뭐 나오는 거야. 근데 이놈의 이장이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나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농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농업인에게 혜택 주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충청도에 집을 지어 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있고 뭐 기계가 있다 보니까 기름을 면세 기름을 하는 게 나오니까 거기에 집을 지어주는데 내가 밥 해주는 사람 시골에서 밥 해주는 데가 없어. 밥 해주는 사람을 내가 불러갖고 일당을 주면서 여기 밥을 해주라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밥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오니까 자기 타고 오는 거니까 미안해갖고 그 여자한테다가 면세에도 몇 개를 주더라고. 이렇게 오늘 고생하셨는데 우리 집 짓는데 와서 밥 해주는 고생하시는데 이거 해주자고. 괜히 나오는 거 참 많더라고 보니까. 18까지 된다고. 18가지가 아니라 다 따져보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의료보험 지원해주는 거, 또 무슨 학교, 대학 가는 거 장학금 지원해주는 거, 그다음에 농축산물 판매하는데 광고 비용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냉장 창고 짓는 거, 이런 거 해갖고, 신청만 제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보면. 잘 되는 조합은요, 조합장님들이 월급을 줍니다, 농민들한테 대신.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이장이 나를 왕따를 놔가지고, 한 얘기도 안 했죠. 네 새끼는 농사도 안 짓는 놈이잖아. 농지만 갖고 있지.
이러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가지고 했다 보니까 이장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 이장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맞아. 기타 다음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에서 화해를 한 사람, 채소 과일 화해 660명, 300 이상 밑에 뭐 가축 규모, 뭐 조경수를 식재한 사람,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농업인이 될 수 있게끔 다 보강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농업 육성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명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근데 농업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근무를 해도 농업인의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더만. 농협이나 축협에 이 정도 이상을 지게끔 되면은 가입을 시켜주거든요. 조합원으로. 조합원이 되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또 꼭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희한한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내가 낚시를 하려고 하면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를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지렁이를 파는 걸 보면 지렁이도 기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렁이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곤충 사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렁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길러도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여기까지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교수님, 나는 농지는 없고 임야밖에 없거든요. 그럼 임야 갖고 있는 나는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어보더라고. 임야 갖고 있으면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농업인이 되겠죠. 농업인은 안 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이 있습니다. 보면 대추나무, 호두나무를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임야에다가 대추나무, 호두나무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 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밤나무는 5000제곱미터 이상, 잣나무는 10,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표고자목이라는 얘기는 뭐죠? 표고버섯 기를 때 참나무 기르는 거죠. 그 20세제곱미터 이상을 기르는 사람, 분재를 하는 사람, 이런 것도 다, 다시 말하면, 농지가 없어도, 임야만 있어도, 이런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땅을 보러 가잖아요. 지금은 7월달이니까, 9월달, 10월달에 충청도에 땅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충청도에 땅 보러 갈 때 내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하나 가져가요. 밤이 참 많아. 많거든요. 그럼 나도 그때 생각을 했어. 이렇게 밤을 많이 기르는데, 이 밤 기르는 사람은 농업인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밤나무를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까 90일 이상의 농업인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본다 그랬죠. 우리 한 사장님이 농업인이 되려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 90일을 짓겠다고. 근데 90일째에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서 그날 농사 안 짓고 장례식장 갔거든요. 그분 89일밖에 못 지었잖아요. 그러면 한 사장님은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예? 돼야 안 돼요? 법에 보면 90일 이상 정산 치라고 그랬잖아. 근데 89일밖에 안 줬잖아. 돼야 안 돼요? 특수한 사유로 해서 아주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9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지 90일을 했느냐 89일을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90일 정도만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분고차 같은 게 오면은 차 타고 가요. 가서 뭐 해요? 김매 주고, 토마토 따주고, 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죠. 맞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일당을 받으면서 밭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 누구하고 계약한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뭐 하러 다니죠? 농업, 예. 농사를 지러 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농업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90일 이상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90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제가 봤더니 이장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 그 품앗이 하러 다닌 사람은 농업인 만들어주더라고요. 동네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아들이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죠. 그런 아들이 있어 한번 데리고 와봐봐. 뭘 도와주기는. 도와주기, 가족끼리 도와주기. 근데 도와주는 아들이 있죠. 근데 그 도와주는 아들은 자기는 농지가 없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계약하고 농사를 지어 기양 지어줘. 기양주. 그럼 그 사람은 농사의 일을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농업인이 아니야. 농업인은 농업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에 이거를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이 농업인을 인정할 때 이 사람은 다른 데 직장이 없어야 돼요. 직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친족이 아버지나 엄마나 형제 누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인정이 되면 이 사람도 90일 이상 농사를 도와주는 걸로 해서 농업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친척인 경우에 부모나 친척인 경우에 조건은 뭐냐면은 직장이 없어야 됩니다. 직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내야 되지. 하지만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내주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친족이 아니더라도 품앗이를 하러 농사 품앗이를 하러 가시는 분들은 해주는데 그거는 대충 보면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장이 보증을 서주니까 농업인으로 만들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상이라는 뜻은 상징적으로 90일을 얘기하는 것이 89일을 했느냐 90일 했느냐 따져서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농업인이 되면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은 국가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는데 제일 먼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뭐부터 하실래요? 농업인 확인서 발급 뭐부터 하실래요? 전 사실 지금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농지를 사야죠. 농업인 확인서 없으면 농지 못 사요? 농지를 샀기 때문에 농업인이 돼갖고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거야. 농지를 사는 데는 농업인 확인서 필요 없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서만 있으면 되는 거지. 농지 취득 자격증서 뭘로 낸 거죠? 내가 여기에 어떤가?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농사를 질 때 농사를 짓기 위한 자동차, 면세 자동차, 농업용 자동차, 농업인이 즐기는 자동차. 농업인은 면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아세요? 이종희 선생님 뭐 아세요? 농업인들에게 주는 면세 자동차 어떤 거예요? 알부리차. 그것도 알부리차라고. 배우가 되면 우리 보면
현대포토라고 나오는 차 있죠. 그거 보면 짐차죠. 1톤짜리. 앞바퀴는 크고 뒷바퀴는 작으면서 두 개로 끼어져 있죠. 쌍으로 되어 있죠. 뒷바퀴는 뒤에 두 개에서 두 개씩 네 개죠. 앞에 바퀴 한 개씩 있죠. 근데 그걸 차주에서 가만히 보게끔 되면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똑같은 화물차가 있어요. 앞바퀴하고 왜 일반 화물차는 뒷바퀴가 좀 작습니다. 그래갖고 화물진칸이 좀 낮아요. 뒷바퀴가 작아가지고. 근데 화물칸이 높아가지고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똑같은 화물차가 있어요. 그게 농업인 화물차입니다. 면세를 주고 농업인에게 그래서 농업인 확인서를 가지고 나 농업인 확인으로서 이 농업인 면세 차를 좀 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왜 제주도에 협재래 농지 좀 투자해놨죠? 예. 이번 7월 25일 날이 도로를 판결해주는 첫째 재판이에요. 첫 재판이 7월 25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우리 농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농지가 지금 1100평이 나왔죠. 경매로. 근데 7월 얼마까지 지금 5억까지 떨어졌거든요. 5억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7월 며칠쯤 되면은 또 한 번 떨어져서 한 3억 얼마까지 떨어질 거예요. 교수님 오늘 유찰돼가고요. 8월 8일 날 3억 8천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살라 그래. 3억 8천에는 조금 8천이면 싼 건데요. 싼 거예요? 1200평. 너무 날로 먹으시려고. 파리가 꼬이지 않을까. 나는 그거 이제 마저 사게끔 되면은 우리 농업인 화물차를 하나 신청해서 사서 본격적으로 거기를 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도로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우리 땅 1100평 산 데다 그 땅 1100평만 2000몇백 평이 도로 있는 땅으로만 만들게끔 되면 우리가 사기는 4억하고 뭐 3억으로 한 7억 주고 사면 제가 보기엔 그 도로까지 판결만 받아도 한 15억 금방 돼. 그러면 이제 또 저기 뭐 화물차를 하나 사고 농사를 이제 지면서 농업 뭐죠? 관광농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좀 하다가 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땅을 마저 사게끔 되고 도로까지 판결이 나게끔 되면 제가 이제 농업용 자동차까지 하나 사서 거다가 배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제주도에서만 운행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자동차를 서울에서 사갖고 제주도에 가지고 못 갑니까?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희한한 생각을 왜 하실까? 농사를 아니 농사를 짓는데 제주도에서만 농사 지어야 돼? 다른 데서 농사 지면 우리 저기 뭐야 평택에 농지 산 거는 농사 지면 안 돼? 아 근데 이제 거기는 농지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화물차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내가 면세에서 면세 화물차를 하나 사서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천혜양 400주 사가지고 10,000원씩 주고 400그루 심어놨잖아요. 내년이면 우리 저기 뭐 그 천혜양 땅 먹으러 가야 돼. 올 여름에는 지금 저기 뭐 수박 심었는데 수박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 저기 7월 말이나 8월 달 되면 수박이 열린다 그러잖아. 그 수박이 너무 많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우편으로 우리 강의실로 붙이라고 그랬어. 자, 그런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전에는 농업인 확인서 그러면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농지원부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면업 등 사무실을 가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있죠. 이 농업인 확인 신청서에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어디에 속한다는 걸 표시를 하고 입증 자료를 같이 붙여서 내가 살고 있는 동급사무소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가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가 있죠. 사는 곳은 어디에? 서울이죠. 그럼 제주도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매입동 사무소에 가서 이 매입인 확인서를 신청서를 달라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농업 충족 기준 농업 경력근력 연구원 농업시에서 여기에 보게끔 되면 여기에 이 안에 보면 농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농지를 300평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여기 뭐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걸로 표시하고 임대차 계약서 다 첨부해서 신청하는 거. 어디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농업사무소에서 필요한 곳에다 다 보냅니다. 보내서 확인이 되면은 농민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며칠 기다리라고 하면은 됐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때 다시 가면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은 작성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이 농업인 확인서는 10일 정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 일로부터 3개월이 된 날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그 11번이 있거든요. 11번에 뭐가 있냐면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인감 증명 신청하면 용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죠. 농업인 신청서나 인감 신청이나 같은 급수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21년 8월 17일 날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19조 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부에 의한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가 그래갖고 통계법 의해서 22조 제1항 따라다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모든 부동산의 개발, 임대 이런 거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법인은 이런 부동산을 개발하고 임대해주는 업을 하면 안 되게끔 됩니다. 이 법이 21년 8월 17일 신설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신설된 걸 농업경영법 등록에서 이 법이 신설된 걸 몰랐었어요. 몰랐었고 우리가 농업법인에는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제주도에서 농지를 낙찰을 받고 서류를 갖고 와서 서류를 제출해 줬더니 그 제출한 서류에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개발업 이렇게 있더니 부동산 개발업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제가 법을 알아봤더니 21년 8월 17일 날에 이런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제주도의 농지를 살 때 일단은 소송을 해서 매각 결정 기일을 연지 신청을 해놓고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개업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 개업을 다 빼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 새로 발급을 받아서 곧자고 발급 받아가지고 농지증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 받아서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소장을 취하를 했던 겁니다. 이런 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이 바뀐 게. 그 다음에 또 법이 바뀐 것이 아까 농지 원부가 없어지고 농지 대장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49조의 농지 대장의 작성과 비치 이것도 이번에서 법이 새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9조 5가 부동산업의 금지와 49조 농지 대장의 작성과 비치입니다. 이번 22년 8월 17일 이렇게 나왔죠. 제1항에 따른 농지 대장에는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변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적 여부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농지 원부가 없어지고 농지 대장을 만들어 놓고 농지 대장에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임대차 정보. 그러니까 농지 원부에는 임대차 정보가 없었고 주인이 누구였었다는 것만 나온 겁니다. 그거를 농지 원부를 없애고 농지 대장을 만들어서 소유는 누구고 농사는 누가 짓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것까지 다 적어서 관리를 하게끔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농지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21년도 8월 17일 바뀐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모 법인이 개발을 못하게끔 하는 거. 두 번째는 농지 원부가 없어지고 농지 대장을 만드는 거. 이게 두 개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 법인은 일반 법인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설치하는데 농업법인은 농업인이 한 명 이상만 들어가게끔 되면은 농업법인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이 유리한지 일반이 유리한지는 OX 논리로 따질 수는 없고 이럴 때는 농업법인이 유리하고 이럴 때는 개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농지법이 바뀐 것과 그 다음에 농지연금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나도 괜찮죠? 예. 네. 농지 대장을 만드는